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5강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25강에서부터는 우리 창업가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사례를 하나씩 알아보고 그 안에서의 기업가 정신들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이번 과정에서 총 35분 정도 되는 창업가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나머지 강의도 한번 잘 들으시고, 그리고 앞서 알려드렸던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창업가 정신과 관련된 내용들이 과연 각각 창업가분들한테 어느 부분에서 나타나게 되고 어떤 마음가짐이 생겼는지를 한번 알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을 조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8%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대표는 이효진 대표님이시고요. 이 대표님께서 내놓으시는 어떤 한마디라고 있다면 바로 모두의 미래를 바꿔나간다 라고 하는 큰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은 흔히 많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조금 정교하고 뭔가 최적화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 사업 모델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창업가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과연 이 8%라고 하는 회사에서 배울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알아가 보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 8%라고 하는 회사를 소개해 볼게요. 그 중에서도 어떤 회사냐면요. 먼저 첫 번째로 대한민국 1호의 어떤 중금리 대출 핀테크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이고요. 먼저 아마 그 중금리 대출이란 말이 조금 어렵고 핀테크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먼저 중금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대출을 받게 되면 저금리가 있고 고금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저금리와 고금리 사이에 중간쯤에 있는 금리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소비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서비스인 것 같고요. 그 다음 핀테크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금융을 활용한 어떤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어떤 기술적인 어떤 코딩이나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금융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들을 핀테크라고 보시면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첫 번째 회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8%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자금이 필요한 대출자와 그리고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형태의 어떤 플랫폼적인 서비스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8%의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이 대출자는 합리적인 대출 이자를 통해서 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투자자는 이제 좋은 어떤 투자처를 만나게 되어서 자신이 좋은 투자 이익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8% 즉 저금리와 어떤 고금리의 사이에 있는 이 8%라고 하는 중금리를 지키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회사 또한 이 이효진 대표님이 바로 시작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상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이 이효진 대표가 처음에는 은행원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은행원이었을 때 고금리랑 저금리로 양분화된 국내 대출 시장이 어떤 금리 공백을 목격한 때가 많았대요. 그래서 이러한 틈을 조금 메꾸기 위해서 중금리 대출 시장을 조금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는데, 이때 이제 8%라고 하는 어떤 네이밍이 생기게 되었고, 이 사업을 이제 하면서 전에 이제 은행에 8년간 이효진 대표가 근무하셨고, 근무하면서 고객과 창구 상담을 할 때마다 은행의 서비스에서는 서비스 못하는 이제 고객들이 생겨서 너무 아쉬운 상태였는데, 이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 금융 서비스를 줄 수 있을까 했더니 일반적으로 소비자분들은 20%나 되는 고금리의 대출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자체가 뭔가 고금리로만 집중되어 있어서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더 소비자에게 좋게 할 수 있을까 해서 해외에서 P2P 금융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어떤 상황을 보게 되고, 국내도 이런 서비스가 꼭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창업을 하게 되었고, 이 창업을 하면서 이제 생긴 이야기들 중에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먼저 사업 초기 때 금융당국이 이 사이트를 불법 사이트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래서 불법 사이트로 오인하다 보니까 폐쇄를 당하는 우여곡절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관계기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기업부가 P2P 대출 기업에 대한 어떤 투자가 가능해질 규정을 조금 완화시키거나 조금 개선하게 되어서 현재 8%가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이 8%를 이제 운영하면서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거는 투자받는 사람들과 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좋은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항상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고객들의 참여를 조금 약하게 하는 양극화적인 문제를 만들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회사가 존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회사들을 이제 운영하면서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이제 영감을 얻거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했대요. 자, 그럴 때마다 가장 이제 신경 써서 했던 게 그 책을 읽는 거였대요. 그 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 나이키 창업자인 어떤 핍 나이트 분의 이제 저전, 뭐 슈독이라고 하는 것, 또는 배틀그라운드의 신화를 만든 이야기들, 그리고 디즈니 왕국, 디즈니 제국을 만들게 된 디즈니만의 어떤 창업의 마인드, 그래서 이런 등등등의 것들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이런 강의들을 듣고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대표님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책들에서 이제 강의에서 포인트를 얻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사업가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은 기업가 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님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창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내가 지나가다가 어떤 문제점이 생겨서 와 이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뭔가 다듬고 그리고 뭔가 최적화시켜서 시스템화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뜻을 보고 하면서 이걸 사업의 모델로서 화시키는 사람들은 그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업가나 기업가 되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된다? 바로 어떤 특정한 문제점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문제점을 깊이 파서 그것들을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하는 과정들을 계속 무한으로 반복을 하면서 실천과 도전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수하는 것 그리고 실패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맞이하면서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열정과 위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할 때 흔히 많이 얘기했던 게 우리가 기업원에서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혁신이라는 많이 써요. 그래서 혁신이라는 뜻을 만약에 이유진 대표님 생각하는 혁신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인류의 삶이 진보하는 것은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는 다양한 시도가 누적되어 혁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에서 어떤 유를 만드는 대단함보다는 혁신은 이러한 크고 작은 변화가 여러 번 시도되는 것들이다 라고 말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단순히 뭔가 무언가를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생각을 했으면 도전을 해보고 계속 뭔가 잘 안 되더라도 무한으로 도전을 해봐서 그런 것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변화들을 잘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뭔가 8%만의 어떤 기업가 정신과 창업가 정신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자, 이런 거와 같이 이 8%라고 하는 기업가 정신이 발현됨으로써 이 조직의 문화들도 좀 달라져요. 그래서 조직의 문화들도 8% 같은 경우에는 저연령의 사람과 어떤 고연령의 사람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런 어떤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떤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어떤 과정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활동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를 듣으신 분들도 이유진 대표님처럼 중요한 건 작은 문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런 아이디어 중에서 본인들이 직접 뭔가 실천을 해서 하는 마인드를 갖는 게 기업가 정신에 좀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알려드릴 또 기업은 21g이라고 하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기업을 운영하시는 팀이에요. 자,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목을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하셨어요. 작은 성취를 반복해서 만들어야 성장을 한다.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한번 권신구 대표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앞서서 이 권신구 대표님은 창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보셨어요. 실패하더라도 실행을 계속하면 가설이 입증되고 작은 성취를 반복해서 만들어내야 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떤 것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먼저 간단하게 21g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21g은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운영하는 이제 회사예요. 흔히 그리고 원래 본 대표님은 여기 대표님은 저는 건축가였는데 건축가 생활을 하다가 우연찮게 만나게 된 어떤 반려동물 활동을 통해서 본 사업 아이템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 사업 아이템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건축가로서 7년을 조금 지냈는데 설계는 매력적이지만 뭔가 한 번에 뭔가 딱 끝나게 되는 뭔가 아쉬움이 늘 항상 발생하는 일이었대요. 그래서
이 일을 제치고 어떤 내가 꾸준하게 뭔가 할 수 있고 나의 꿈을 만들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좀 고민을 해보았는데, 그런 걸 키우는 찰나에 우연찮게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건축 설계하는 일을 맡게 되었대요. 그래서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설계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서 이 반려동물 이 장례식장에 안 좋다고 하는, 한마디로 국내의 열악한 실태를 보게 되었고, 이 열악한 실태를 조금 개선해 보고자 하는 어떤 건축 정신, 건축가의 마인드가 갑자기 연결되어서 장례 산업 문화와 그리고 문화를 통째로 좀 어느 정도 바꿔보고 싶다. 그래서 좋은 장례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반려동물 장례식장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고 2014년도 10월쯤에 21g을 설립하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설립을 하고 나서 무조건 다 잘 됐던 게 아니겠죠. 뭔가 처음에 뭔가 내용이 좋다 보니까 17년도에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또는 다른 시드 라운드 통해서의 투자 유치 이런 것들이라든지 바로바로 되긴 했지만, 처음에 바로 이 수많은 직원들을 운영하기 위한 수익 모델을 돌리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생각보다 그 서비스를 돌렸는데 2년 만에 종료가 되었다고 해요. 그 서비스 의도가 너무너무 좋아도 시장과 소비자가 원하지 않으면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 싶어서 여기 대표님께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건축하고 설계하면서의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었고 그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을 이어가고 계시고요. 이러한 것 안에서 우리가 창업가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려면 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다양한 어떤 영감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누적되고 있는 깨달음,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 가장 좀 행복한 경험이었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이런 거였다고 해요. 창업 초기에는 21g이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철학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확고했지만 보호자들한테도 이런 진심이 닿을지 우려도 가고 그리고 확실치도 않았다고 합니다. 확실치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마침 장례식장에서의 반려동물을 만나는 보호자의 심정 감사하다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글로 적어서 막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보내다가 보니까 반대로 소비자가 이런 고마움 표시하는 보호자도 있었고, 또 행사 때 직접 와가지고 이런 감동을 직접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사업이 처음에 순탄하지 않았지만 이런 소소한 어떤 작은 행복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뭔가 꾸준하게 더 지속해서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었고, 이와 덧붙여서 시드 라운지 투자 유치를 받을 때 이제 여기 대표님께서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시리즈 A 라운드 투자 유치 중에 뭔가 우연히 이제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이 회사가 여기 대표님한테는 특정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뭔가 시점이 좋았고, 이런 시점이 좋았던 경험들이 여기 있는 대표님한테는 큰 에너지가 되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통해서 창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장 한마디로 끝내자면 뭔가 실행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앞선 8% 대표님도 마찬가지긴 했지만 8%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무언가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여기 계시는 이 21g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무언가의 실행을 하는 것이 창업가 정신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창업가 대부분들이 처음에는 뭔가 패기 넘치고 자신만하고 하지만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실패를 많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완벽한 전략 그리고 준비를 뭔가 집착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완벽한 전략과 완벽한 준비는 생각보다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있을 수가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당연히 완벽하지 않은 전략과 당연히 완벽하지 않은 준비가 당연스러운 거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의 특성상 실행은 대부분 실패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실행력이 있어야 그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에 대한 가설을 계속 입증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의 보여지는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성취감을 반복해서 만들어내야 어떤 장기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즉 어떤 특정한 실행을 하는데 이 실행력이 단순한 실행력이 아니라 작은 성취를 느끼는 실행력이 바로 창업가 정신이다 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 강의를 보시는 분들도
단순히 어떠한 것들을 하려고 할 때 단순히 실행을 하시고 난 이후에 뭔가 실패하시더라도 그 안에서의 작은 성취를 찾으시고 그 성취를 반복적으로 활동하고 성취를 얻으면서 조금씩 그 실패한 부분들을 개선하면은 결국에는 지금의 21g처럼 어떤 잘 안 되는 사업들도 또는 관심이 없던 사업들도 뭔가 조금 더 브랜딩이 생겨서 좀 더 잘 되는 사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업은 닥터나우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닥터나우는 위료 관련된 서비스를 진행하는 곳이고요. 여기서 하는 말은 여기서 가장 추구하는 목표는 가장 쉽고 편한 위료 서비스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는 창업가 정신은 이런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창업가 정신은 세상을 더 발전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도 약간 배달의 민족과 비슷한 이제 광고 마케팅 전략을 했는데 진료부터 약 배달까지 30분, 닥터나우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순간에 실시간으로 의사를 만나서 뭔가 원격 진료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원격 처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의 사업 내용이고요. 간단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원격 의료 플랫폼이고요. 그 다음에 이 원격 의료 플랫폼은 아플 때 가장 먼저 생겨나는 앱을 목표로 해서 2020년도 11월에 서비스를 출시했고 그 이후에 의료 산업을 가장 빠르게 혁신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조금 더 설명하자면 아픈데 병원에 가기 어려운 어떤 상황들 또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겪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집에 혼자 있거나 뭔가 너무 많이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병원을 못 가거나 하셨을 때 관련된 증상들을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닥터나우 앱이라는 것을 열면 거기에서 아픈 증상과 질병이 뭔지, 가까운 병원이 어디인지, 기존의 방문객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병원에 대한 평가를 해주고 그 병원에서의 원격 의료를 받을 수 있고 등등등 다양한 어떤 의료적인 어떤 산업의 새로운 서비스를 이제 만든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팀에서 창업을 하게 된 이유는 의과대학에서 진학을 하게 돼서 이후에 이전과 너무 다른 세상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었고 예전에는 주변의 의료진들을 만나는 과정이 너무 어렵고 불편한 과정인데 뭔가 의대생이 되고 난 이후에 뭔가 의사나 이런 분들을 만나는데 너무 이제 쉬웠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뭔가 누군가에게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을 일반 좀 어려우신 분들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특정 누군가만 이런 편의를 느끼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편하게 의사를 친구처럼 대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닥터나우를 이제 만들게 되었고 이 닥터나우는 그래서 원격 의료와 관련된 서비스를 진행하는 어떤 플랫폼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창업가 정신을 조금 얘기했었을 때에는 창업가 정신을 하는 건 내가 생각하는 창업가 정신은 그 세상을 더 발전적으로 만드는 것, 즉 단순하게 창업가 정신이라고 해서 기업의 조직 문화나 자신의 대한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만드는 가치를 판단하는 것, 즉 어떤 가치를 잘 탐색하고 어떤 실현시키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창업가 정신이라고 보고요. 이 닥터나우라는 곳에 어떤 핵심적인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업무의 바탕으로 어떤 즉 환자 또는 고객인 환자에게 가장 쉽고 편리한 의료 서비스를 만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도록 닥터나우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요. 가장 핵심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치 중심적 사고로 어떤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을 창업가 정신화 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앞서서 지금 8% 그리고 21g 그리고 닥터나우 이 세 가지의 스타트업을 보게 되었어요. 각각 조금 다른 경험을 갖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은 특정한 실행을 통해서 작은 성취를 느끼고 그 작은 성취를 통해서 어떤 가치의 변화를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사업 아이템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아이템들을 한번 실제로 실행해 보시고 실행 속에서 뭐 실패를 하더라도 그 작은 성취감 안에서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면 아마도 머지않아 더 좋은 사업가 그리고 더 좋은 어떤 성취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스마트스토어의 디지털 마케팅 관련돼서 한번 쭉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어떤 키워드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더 알아보고요. 그에 따른 마케팅 실천 방안들 한번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서서 온드 미디어, 페이드 미디어, 엔드 미디어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해봤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온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미디어를 뜻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홈페이지, 블로그, 모바일 앱, 브로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등 이러한 소셜미디어 채널 등을 포함한 미디어 채널들을 말하고요. 페이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직접 돈을 지불해서 얻은 미디어를 말해요. 그래서 돈을 내고 미디어의 일부 공간이나 시간을 사는 것, TV 광고나 신문 광고, 잡지 광고, 라디오 광고, 5개 광고, 검색 광고, SNS 광고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페이드 미디어라고 하고, 엔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아닌 주체, 즉 생산하고 발산하는 미디어 같은 거예요. 즉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자나 블로거, 또는 인플루언서 이런 분들께서 직접 우리를 보고선 보도를 내거나 또 PR 해주시는 것들을 말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외적인 홍보 효과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앞에 있던 그 마케팅 미디어 방법 말고도 그런 미디어들을 잘 보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먼저 PV라고 해서 페이지 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홈페이지에 들어온 접속자들을 얼마큼 됐느냐, 정말 접속자가 얼마큼 됐느냐에 대한 페이지 수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얼마큼 페이지를 몇 번 봤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랜딩 페이지 한번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랜딩 페이지는 인터넷 사용자가 광고를 클릭하고 광고주의 사이트에 방문했을 때 최초로 보게 되는 웹페이지를 말해요. 즉 우리가 흔히 메인 페이지라 그러는데 그건 대문 페이지, 즉 첫 번째로 보이는 사이트 이미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노출수라는 게 있어요. 노출수는 광고가 사용자에게 보이는 것 또는 검색되어지는 것에서 단순히 들어간 게 아니라 노출만 되는 것이 얼마큼인지 라는 것들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리퍼럴이라고 있는 게 있는데 이 리퍼럴은 창조하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용자가 사이트를 어떻게 방문했는지를 알기 위해 수집하는 것, 즉 방문하는 루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링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클릭률, 흔히 CTR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광고가 방문자에게 노출된 횟수 중 몇 번이나 클릭했는지, 앞선 노출수가 눈에 보이는 거라면 클릭률은 노출 후에 클릭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은 건데, 요게 역시 직접적으로는 직접적인 광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CVR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구매 전환율입니다. 직접적으로 광고를 보고 들어와서 구매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노출수, 클릭률, 구매 전환율 이 세 가지가 중요할 텐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네, 구매 전환율이 높을수록 마케팅 효과가 좋았다라고 판별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마케팅 하실 때에 이 구매 전환율이 얼마큼 되는지를 꼭 해당 업체가 만약에 페이드인지 아니면은 언든지에 따라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성과 지표 KPI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홍보 및 마케팅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관리하는 요소들에 대한 성과 지표입니다. 즉 사실 KPI는 이런 미디어 관련된 것도 해당이 되지만 외부에 있는 내부 직원들 또 외부에 있는 파트너들도 KPI라고 하는 걸 형성을 해가지고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평가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B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A/B 테스트라고 하는 건 동일한 웹페이지 하나의 그룹에서 버전을 보여주고 다른 그룹의 비전을 보여준 다음에 이 차이점이 어느 것들이 좋은지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CPA라는 게 있어요. CPA는 행동당 비용, 광고를 클릭하고 유입된 고객이 제정된 행위, 회원가입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얼마큼이나 하고서 하는지에 대해서 하는 방법에 대한 광고 방법을 KPA, 즉 광고에 대해서 클릭하고선 들어와서 행동을 취하는 거에 대한 비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CPI는 우리가 설치, 즉 안에 다운로드 같은 게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운로드를 얼마큼 했는지에 대한 비용, 그 다음에 CPC는 얼마큼 클릭했는지에 대한 비용, 마지막 CPA는 광고 기간 동안 얼만큼 그 공간에 노출되어져 있었는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흔히 블로그나 또는 사이트 상에서
해당 비용을 광고 비용 지불할 때 주로 많이 본 지표로서 비용과 관련된 지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마케팅 방법들과 그리고 용어들을 가지고서 행동할 때에 꼭 중요시 여길 방법들이 있는데 앞에 이미지 보이시는 것처럼 그 P, C, D, A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계획을 세우고 내가 진행을 하게 되면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피드백 받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예전에 경영학 보시면 플랜 C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 똑같이 우리가 마케팅 활동도 계속 반복적으로 피드백을 구해서 해야지만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점점 발전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검색 엔진 최적화를 통해서 하고 두 번째는 마케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코스트를 좀 만들게 되는 코스트를 주면서까지 마케팅하는 것. 세 번째는 뭡니까? 소문 나가지고 자연스럽게 확산돼서 마케팅 효과를 얻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발전 단계를 통해서 우리 들으신 대표님들 또는 참가자분들이 창업하실 때에 꼭 마케팅 효과를 제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5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26강에서도 어떤 새로운 대표님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